안녕하세요. 해운대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미경 교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진짜 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은 생각에 이 영상들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못된 얘기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으로 할게요. 당뇨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3가지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들은 좀 외우기 싫어하지만 요것들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당화 혈색소 이런 게 있습니다. 공복혈당은 우리가 이제 공복으로 8시간 이상 됐을 때 정상인들은 10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식후 2시간 혈당은 언제 재도 사실은 140 미만인데 어쨌든 2시간 뒤에 쟀을 때 140 미만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라는 거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5.7% 미만, 그러니까 5.5, 5.6 뭐 이런 정도로 나와야지 정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후 2시간은 우리가 밥 먹고 난 뒤 얼마를 말하는 거야? 밥 먹고 난 뒤 2시간이야? 시작하고 2시간이야? 이런 말이 많은데, 첫 수저를 뜨고 2시간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당뇨 환자들이 정상까지는 절대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조절, 목표 이제 범위를 정해놨어요. 80에서 130, 그다음에 180 미만,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저혈당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90만 돼도 저혈당을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개인의 목표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는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 90, 8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대충 생각하기로는 공복혈당은 100m로 안 내려가고 그냥 100에서 130 정도, 식후 혈당은 그냥 200 안 넘어가게,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도 6.5% 밑으로 내려가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을 일차적인 목표는 한 7%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이거는 각각의 주치의들하고 의논하면 이것들이 다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화 혈색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혈색소라는 게 이걸 영어로는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우리 알부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글로빈도 그런 단백질입니다. 근데 헤모가 붙은 이제 단백질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햄이 그 철분이에요. 이 철분에 산소가 붙어가지고 우리 몸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제 적혈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 이 혈색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혈색소는 만들 때 포도당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당이 높으면 이 포도당이 많이 들어갈 거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이제 정상인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는 하나로 표시했는데 포도당이 하나만 들어가 있다면은 당뇨 환자들은 이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당이 들어간 혈색소로 해서 당화혈색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화혈색소는 이 혈색소 적혈구가 이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일주 만에 해보고 싶어요, 한 달 만에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 3개월, 그러니까 지난 2, 3개월 동안의 혈당을 반영하는 것이 이 당화혈색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7% 정도 하면 평균 혈당이 154인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으시고요. 한 7% 정도면 굉장히 우량한데, 위로 갈수록 나쁘구나, 10% 넘어가면 완전 낙제 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매번 오실 때마다 성적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뇨병 관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당뇨병 관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한번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왜 당뇨병 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보면은 우리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인데요.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이 미국이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당뇨병의 목표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근데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합병증 예방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지가 않죠. 뭐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삶의 질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돼 한번 볼까요? 자, 이 환자 볼게요. 59세 남자분이세요. 3개월 전에 처음 당뇨병을 앓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혈당 조절을 위해서 식사 줄이고 막 거의 막 종일 하루 종일 그냥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65kg에 지금 57kg인 거예요. 너무 힘이 없겠죠, 그죠?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 빠졌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계속 혈당 되니까 막 손끝이 남아나지를 않는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뭐 혈당이 높으면 식사도 안 하고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이제 부인이 너무너무 이제 걱정인 거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막 자기 끌고 나가 계속 운동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모님도. 그런데 지금 현재 당화혈색소는 5.9%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근데 이제 요 다른 환자를 한번 볼게요. 같은 나이에 당뇨병이 진단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 이제 10년 정도 다니셔서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이제 6.9%인데 뭐 비교해보면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한번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뇨병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해진 것 같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도 내가 지금 더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술하고 담배를 끊고 당뇨병 진단받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좋은 식사. 우리 당뇨병 식사가 진짜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에 좋은 식사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식사를 하고 또 당신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적절히 약을 먹고 관리를 잘 받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당뇨병 때문에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당뇨병 관리를 하면서 삶의 질이 오히려 향상된 거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이 이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렴 같은 거, 뭐 이런 염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딱 몇 주, 폐렴 같은 게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뭐 한 달 길게는 항생제 쏘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당뇨병이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마라톤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100m 달리기다 이러면 전력 질주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절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일도 다 때리치우고 내 당뇨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금방 쓰러지거든. 절대로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뇨병의 관리는 굉장히 꾸준한 게 1번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잘 하려면은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당뇨병 관리는 좋은 습관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 이분들은 의사는 아닙니다. 그죠? 너무너무 유명한 이제 엄청 부자인 사람 둘이서 성공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습관은 나를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나쁜 습관은 나를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당뇨병 마찬가지예요. 당뇨병에 좋은 습관이 있다면 당뇨병이 너무너무 좋은 병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좋은 습관이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뇨병 식사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운동하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닌데 맨날 물어보시죠. 그런데 알아도 지금 안 하게 되거나 못 하는 게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 알아도 못하는 게 좋은 줄은 아는데 못하는 거는 이게 다른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습관이란 결국은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가 최대한 계속 할 수 있는 게 좋은 습관인 거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거,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습관 만들기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략을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